원래 이제 돈 주고 쓰레기 처리해야 했던 거를 돈 받고 팔기 시작했으니까 이 마진율이 얼마나 대단해요. 원래라면 마이너스였던 거를 플러스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종자 회사들이랑 식품 산업에 엄청난 탄력을 받고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가장 크게 증가한 거는 역시 우리가 그냥 일반 식용유로 알고 있는 콩기름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카놀라유랑 나머지 해바라기유 그런 것들이 있죠. 오늘은 우리가 도대체 왜 살이 찌는 건지, 살만 찌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성질환에 점점 시달려만 가는 건지,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아파지는 건지, 제가 전래식단 이야기를 처음 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뭐 서양인들이, 미국인들이 비만이 많다, 뭐 무슨 질환이 많다, 심장 질환이 많다, 어쩐다 저런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만성 질환이라 하면은 CDC에서 만성 질환이란 계속해서 지속되는 보통 치료가 불가능한 병세나 증상을 말하고 예를 들자면 심장병, 천식, 암, 당뇨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보통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써놓잖아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국민 3명 중 1명은 비만이라고 우리나라 통계를 몇 개 가져왔는데 보시면 우리나라 비만 환자 98년도에 26%였는데 지금 34%잖아요. 거의 40%가 늘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계속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우리나라 뭐 위암, 대장암 1위인 거는 유명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건지 왜 점점 사람들이 살이 찌고 아파만 가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게요. 저 위에 두 갈식으로 네 줄 요약한 거 있습니다. 이 네 줄 요약한 거 먼저 읽고 갈게요. 자, 이 만성질환 유병률이 예를 들어 심장병, 천식, 암, 그리고 당뇨병이 1935년도에 비교해서 여기 미국의 경우에요. 700%가 증가했어요. 오늘날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인은 담배를 적게 피고 술도 덜 마시고 운동은 더 많이 하고 음식도 더 건강하게 먹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강하게가 무엇인지 좀 이따가 가서 또 얘기를 할 건데 뭐 말해서 과일과 야채를 더 많이 먹고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더 적게 먹는 거죠. 과거에 비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라는 대로 하고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만성질환과 이런 비만율이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하고 있는지 미친 듯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왜 그럴까요? 근데 이 보니까 베지터블 오일이죠. 식물성 기름, 특히나 씨앗기름. 씨앗기름의 섭취가 190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0%나 다름없었던 이 식물성 기름, 씨앗기름이 그래서 20% 이상, 30%까지도 올라갔죠.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 매스컴에서는 전혀 이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고 이게 그 미싱 링크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지금 현대인들의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거 전래식단 이야기에서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뭐 120세 시대, 14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어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미국의 기대 수명은 지금 3년 연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3년이 넘었겠죠. 미국의 기대 수명은 그냥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중이에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구의 40%는 과체중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비만이에요. 이게 왜 그럴지 미국의 만성질환 그래프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1930년대까지만 해도 하더라도 7.5%에 불과했는데 이게 2000년에 들어서 만성질환 5.4%가 됐고 2020년 올해 들어서 60%를 찍었어요, 지금.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죠. 만성질환은 아까 말했듯이 뭐 암이나 그런 대사성 질환, 대사증후군을 말함이고 보통 이제 CDC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을 4개를 꼽아요. 첫 번째, 흡연. 두 번째, 운동 부족. 세 번째, 과도한 음주. 네 번째, 좋지 않은 식사.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과일과 채소가 부족한 식단이고 그다음에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식단이 여기서 말하는 그 나쁜 식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처럼 말도 안 되는 레이트로 말도 안 되는 경사로 미국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는 말인즉슨 CDC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 원인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둘씩 우리가 전부 다 살펴볼 건데 일단 담배를 보면 흡연율이 미국인들의 흡연율은 1950년대에서 지금을 비교를 하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3분의 1 토막 이상이 났죠. 이때 45%였던 흡연율은 지금 14%예요. 사람들은 정부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 대로 말을 잘 듣고 점점 더 적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흡연율은
거의 35%인가 40%인가 줄어들었죠. 한 20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흡연율이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이 암 발병률도 같이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미국의 암 발병률을 보면 줄어들긴커녕 좀 늘었어요. 90년대에 비교해서. 이때 4.85%였는데 지금 5.39죠.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흡연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거에 비해서 오히려 암은 이렇게 늘어난 거죠. 물론 이제 흡연율이 같이 여기에 있었으면 암 유병률이 어디까지 올라갔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아무튼 흡연만 줄여서는 우리가 암을 통제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흡연이 아니고 운동 부족일까요? 흑인들이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 CDC 권장 운동량이 주에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저걸 최소한의 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년대까지만 해도 40%였는데 쭉 올라가서 2018년 현대에는 54%를 찍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로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는 그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건설을 하거나 이렇게 바깥에서 활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실내에서 비활동적인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었으니까 총 운동량으로 봤을 때 지금이 더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그렇게까지 증가한 그런 만성질환 유병률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술을 많이 먹었을까요? 1960년대에 비교하면 80년대까지만 해도 알코올 섭취량이 늘어난 거는 맞아요. 이때 이제 피크를 찍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살짝 줄어드는 상태로 비슷해요. 이때랑 60년 전이랑 비교하면 늘었지만 1980년대부터는 살짝 떨어져서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1980년대 이후에도 만성질환 유병률은 폭등하고 있죠. 그것도 틀렸고. 그러면 정말 이 식사에 있을까요? 채소랑 과일을 적게 먹고 포화지방이랑 나트륨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아픈 걸까요? 오히려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건강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하버드에서 연구를 한 결과인데 4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이 헬스이 이딩 인덱스라고 건강하게 먹는 그런 이제 어떤 식단의 기준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점점 더 여기에 이제 부합하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thanks to higher intakes of high quality carbohydrates. 그러니까 키토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건강한 탄수화물이죠. 건강한 탄수화물의 섭취를 늘리고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고 불포화 지방의 섭취를 늘리고 추가적인 당분의 섭취를 줄여가지고 점점 더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USD 미국 농 아메리칸 헐트 어소시에이션 미국 심장협회도 같은 결론을 냈어요. 사람들은 실제로 점점 더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1990년대에는 49.1이었던 이가 지금 2015년 현대에 와서는 59, 20%가 늘어난 거예요. 지난 20여 년 정도 우리가 20%더 건강하게 먹고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증가했죠. 비만율이. 이게 지금 비만 유병률을 나타낸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일단 지금까지 왔었던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대로 했던 것들은 전혀 효과가 없죠. 우리가 식사를 그러면 뭘 했는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자면 이게 우리 과거 60년 동안 우리 식사 구성품들이 얼만큼 변화를 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게 곡물이에요. 곡물 섭취량 같은 경우 60년대에 비교해서 이렇게 크게 늘다가 지금 살짝 떨어졌죠. 밑에 있는 거는 당분 그리고 감미료인데요. 설탕이랑 감미료인데 이것도 올라가다가 지금은 살짝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초록색 고기예요. 335에서 400. 고기도 꽤 늘었죠. 근데 이 빨간색 라인이 뭘까요? 빨간색 라인이 바로 식물성 기름이에요. 식물성 기름. 이 빨간색 라인, 이 그래프 익숙하지 않나요? 이 그래프, 이 그래프랑 만성질환 유병률 그래프랑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아, 더 보죠. 그 곡물이랑 설탕 섭취량이 늘다가 지금 살짝 줄었잖아요. 진짜 탄수화물이 오로지 탄수화물만이 우리가 당뇨병에 걸리는데 일조를 한다면 이 당뇨병 유병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1960년대부터 80년대, 2000년대, 2020년대 이때는 0.9 병이 지금 8.3%를 찍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97년대 이후로 곡물이랑 설탕은 오히려 섭취량이 줄었는데 그 곡물 때문만이면 97년 이때 4%대
이후로 이렇게 살짝 줄어들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20년 동안 2배가 넘게 뛰었어요. 고기. 아까 우리 고기도 늘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그만큼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 고기가 그러면 어디서 증가를 했을까? 이게 그 총 고기 섭취량 안에 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건데 이 빨간 게 가금류예요. 그 밑에 이 초록색이 돼지고기고 밑에가 소고기인데 보시면 돼지고기랑 소고기는 오히려 섭취량이 60년대에 비해서 줄었어요. 우린 60년대에 비해서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적게 먹고 있어요. 왜? 국가에서 적색육은 몸에 나쁘다 그랬으니까. 적색육 먹으면 암 걸리고 적색육 먹으면 뭐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사람들이 말 그대로 듣고 적색육을 줄이고 그 대신에 백색육은 몸에 좋다고 했으니까 닭이랑 칠면조는 몸에 좋다고 광고를 많이 했으니까 가금류의 섭취를 늘린 거예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적색육의 섭취는 줄어든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다른 포화지방이랑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었을까요? 이게 그 포화지방의 섭취량이고 위에가 나트륨의 섭취량이에요. 밑에는 콜레스테롤의 섭취량이고요. 나트륨 오히려 약간 줄었죠. 옛날에 비해서. 포화지방은 사실상 똑같고요. 콜레스테롤도 미미하지만 줄어들었어요. 거의 비슷하죠. 세 개 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다 똑같이 유지가 됐는데 다른 요인들도 그렇게 나쁘다고 했던 우리의 만성 질환을 걸리게 하는 그 원인이라고 했던 것들은 다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만성 질환은 여전히 말도 안 되게 치솟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식물성 식품 섭취량과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60년대에 비교해서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은 같은데 식물성 식품의 섭취량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서구권 식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뭐 서구의 육식 중심의 식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어쨌다 저쨌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이 미국 농무부 자료거든요. 미국 농무부 USDA 이거 국가 정부 사이트예요. 정부 사이트에서 미국인들의 식사가 글이에요. 리포트인데 이 그래프를 좀 더 확대하면 이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2000년대나 2010년대나 미국인들 섭취 칼로리의 70%는 식물에서 와요. 미국인들은 동물성 식품에서 칼로리를 오직 30%에서만 얻고 있어요. 2000년대도 그렇고 2010년대도 그렇고 미국인들은 사실상 그래서 채식을 하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플랜 베이스드죠. 그러니까 채식 기반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70%의 칼로리가 식물에서 오는데 동물에서는 30%밖에 안 오고 뭐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동물의 섭취량은 전혀 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줄면 줄었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기를 고기랑 가금류랑 물고기에서 온 칼로리는 오직 17% 2000년대에도 그렇고 2010년대도 그렇고 17%밖에 차지를 안 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여기 뭐 채소를 보면 1인당 케일과 고구마, 고구마는 건강한 탄수화물이잖아요. 케일은 슈퍼푸드죠. 케일과 고구마의 섭취량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증가폭의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시 그 식물성 기름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게 그 식물성 기름의 섭취량 전천을 지금 한 지난 100년간 나타낸 거예요. 1900년대 초반부터 현대까지. 식물성 기름은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상 섭취량이 없었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오메가3 보충제 드시지 마세요라는 블로그 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식물성 기름이 이때는 아예 존재를 안 했거든요.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쓰는 식물성 기름이라 그게 뭐 정말 옛날부터 먹어온 것 같이 친숙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은 지난 100년도 안 된 시간에 개발된 것들이에요. 가장 먼저 개발이 되었던 식물성 씨앗기름은 모카씨유로 원래 산업 폐기물이었어요. 사실 식물성 씨앗기름 전체가 다 산업 폐기물이고 산업 윤활유인데 산업 윤활유에서 독성을 제거하고 우리가 그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끔찍하니까 탈취를 하고 또 색깔이 막 무슨 탔고 삭은 금색 같은 그런 진짜 토 나올 것 같은 색깔의 냄새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고 표백을 하고 화학 공정을 거쳐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멀쩡해 보이는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서 이게 나온 시장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런 공업적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식물성 씨앗기름은 애초에 존재를 안 했어요. 인류는 이거를 먹어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식품이 아니었으니까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었으니까. 근데 그랬던 게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출시가 되고 출시가 된 이후에는 여러
사실 쓰레기를 원래 이제 돈 주고 쓰레기 처리해야 했던 거를 돈 받고 팔기 시작했으니까 이 마진율이 얼마나 대단해요. 원래라면 마이너스였던 거를 플러스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종자 회사들이랑 식품 산업의 그런 엄청난 탄력을 받고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가장 크게 증가한 거는 역시 우리가 그냥 일반 식용유로 알고 있는 콩기름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카놀라유랑 모카씨유랑 뭐 나머지 해바라기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도 아까 그 그래프랑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뭔가 이 다른 것들, 다른 그래프들은 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점점 더 건강하게 먹었다 그러고, 알코올 컨섬션, 음주량은 1980년대 이후로는 오히려 줄었고, 담배는 훨씬 덜 피고 있고, 뭐 이런데 점점 더 건강하게 먹고 나머지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우리 지금 만성질환 유병률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 이렇게 같은 각도로 증가한 게 뭐가 있는지 보면 바로 요거잖아요. 식물성 기름. 이 식물성 기름이 우리가 살찌는 비밀이지 않을까. 식물성 기름, 이 식물성 씨앗 기름이 도대체 어떻게 이제 우리 인슐린 저항성에 기여를 하는지를 다 얘기를 하려면 방송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건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동물성 기름은 죄가 없고 동물성 식품에는 죄가 없다는 거. 미국인들, 그렇게 아픈 미국인들은 사실상 채식 기반의 식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그런 칼로리가 여기서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의사들이 항상 얘기를 하듯이 뚱뚱해가지고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운동 더 많이 하시고 음식 좀 줄이시라고,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이라고, 더 운동 많이 하라고, 그런 간단한 문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차원에서의 이 가이드라인 지침이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이 웨스턴 프라이스 재단에 뭐 영문으로 쓰여 있는 거긴 하지만 더 오일링 오브 아메리카라고 셀팔로 모렐이랑 이제 마리 애닉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장문으로 설명을 해놓은 그런 게 있어요. 영상으로 보시고 싶으시면 유튜브 영상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강의예요. 이게 2011년 영상인데 사실 이거는 오래됐다고 해서 어차피 바뀌는 내용이 아닌 거라서, 이 미국 정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런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악마화시키고 이런 베지터블 오일, 식물성 기름을 밀어넣기 시작했는지,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속여왔는지 그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셀팔로 모렐이 진짜 설명을 엄청나게 잘해요. 꼭 들어보시면 좋은, 2시간짜리라 좀 길긴 한데 얘기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